마이크 켰네. 볼까요? 해야지 또, 그치? 다이얼드? 나도. 우리 땡땡. 봅시다. 이차함수가 중학교 때 나오죠. 중3 때. 그리고 우리 기말고사 범위지, 이차함수? 맞지? 아니야, 맞잖아. 너는 왜 그래? 갑자기 이제 현행할 때는, 중3 거 할 때는 하하하고 웃으면서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거 시작하니까 이제 안분해지는 거야, 갑자기? 우리가 중3 때 이차함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고1 때도 이차함수를 배워.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3 때 2차 방정식 배우고요. 중3 때. 고1 때도 2차 방정식을 배워요. 기억나? 배우는 건 알잖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 기말고사 범위다. 기말고사 범위가 이렇게 두 개 아니니?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 그런데 중3 때는 얘 따로 공부를 해. 그치만 고등학교 때는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2 때 고2 2학기 때 미적분 1에서 뭘 배우냐면 3차 함수라는 걸 배우거든? 3차 함수? 근데 우리 2차 함수 끝나고 그 뒤에 뭐 배우냐면 3차 방정식 배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2 때 가서는 3차 함수와 3차 방정식을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고2 때 4차 함수도 나옵니다. 고2 때 4차 함수도 나와. 근데 우리 2차 함수 끝나고 뭐 배워? 4차 방정식도 배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고1 때 배운 3, 4차 방정식을 고2 때 배우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로 연결 지을 수가 있어야 돼. 그 방법이 뭐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연결시키는 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지만 중3 때 배웠던 거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우리는 앞으로는 함수와 방정식을 몇 차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사실. 지금 우리가 뭐 2차 함수를 배우고 있으니까 2차만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수능 때까지 가면 몇 차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함수와 방정식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계 형태를 써보자. 우리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면 얘가 2차 함수였죠? 기억나? 해야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죠. 이렇게 쓰는 거였죠, 2차 함수. 그 다음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쓰는 거였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하면 2차 방정식이었지? 그치? 그러면 함수와 방정식의 차이점이 뭐야? 오른쪽 식은 똑같지? 그냥 뭐야? 2차식이야, 둘 다. 둘 다 2차식이야. 근데 뭐야? 왼쪽이 y냐, 왼쪽이 0이냐의 차이점이에요. 무슨 이해되셨죠?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공통수학 2의 마지막 단원에서 함수에서 한 번 더 정의를 내리긴 하지만 함수는 x, y의 관계를 의미해. 그래서 우리가 좌표평면을 x축과 y축이라고 찍는 거야.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함수는 x, y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은 뭐냐? x값만 중요해. x값만 구할 수 있으면 그게 그냥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둘의 차이점이 뭐라고? 왼쪽에 y가 있느냐 없느냐인 건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함수와 방정식을 어떻게 둘을 엮여서 볼 거냐. 봐봐. 내가 만약에 y에다가 0을 집어넣을 거야. 너네 함수 배웠잖아. 1차도 배우고 2차도 배웠잖아. 함수에서 y에다가 0을 집어넣겠다라는 게 뭔 소리야? 얘들아 이게 그쵸? y에다가 0을 집어넣겠다라는 게 뭘 의미해? 함수에서 x절편을 구하겠다라는 게 된다고? 그러면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뭐로 바뀌었네?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네? 맞죠? 왜 그럴까? 함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x, y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x가 몇일 때 y가 몇이 되는지 또는 반대로 y가 몇일 때 x가 몇이 되는지 이런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방정식 같은 경우에 뭐만 구하면 된다고? x값만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 하면 돼?
y를 하나의 값으로 고정시켜버리면 돼요.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럼 방정식으로 바뀌어. 근데 꼭 y에다가 0이어야 돼? y가 무조건 0이니 함수에서? 아니잖아. y가 몇일 수도 있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죠. 그럼 y에다가 1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1로 바뀌겠지? 그럼 0이 아닌데요? 이러면 안 돼. 1이면 어떻게 하면 돼?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죠. 뭔 소린지 이해가? 네. 표정 풀고 웃고 우리 중3 때 했던 거랑 왜 이렇게 다르지? 우리 불과 그저께 봤던 얼굴과 왜 이렇게 다르지 오늘? 힘들어?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중3 때 배웠던 거랑 크게 다른 거예요. 저는 공부한테 이상한 사람들은 배웠대요. 아, 좀 나한테 불만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배운 적이 없는데 왜 배웠다고 하느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건 알잖아요. 그치? 우리 1차 함수 알잖아. 1차 함수. 1차 함수는 다 동일해.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어. 그 다음에 내가 y에다가 0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x 절편 구하는 거야. 이런 거 했던 거잖아. 맞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함수를 방정식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y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면 방정식으로 바뀐다. 근데 그 y에다가 뭔가를 대입하겠다라는 게 뭐로 해석을 할 거냐면 우리는 앞으로 x값을 구하겠다. 뭐를 해석하는 거냐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방정식을.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봐봐. 우리 직선으로 예시를 들어볼게. y는 2x라는 애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가는 y는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너네 이 교점 어떻게 구해? 는 같다. 이 둘을 같다라고 놓쳐. 그치? 왜 같다라고 두는데? 같은 지점이다라고. Y가 같다. 그치? 교점이라는 건 뭐야? 같은 x값과 같은 y값을 갖는 점을 의미해. 맞지? 그러니까 뭐야? y값끼리 동일한 점이야. x값도 당연히 동일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y는으로 정리가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y는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같다라고 둬. 그럼 같다라고 둔 상태로 얘를 다 위로 올려봐. 얘를 다 위로 올려봐. 그럼 어떻게 돼? 4x-1은 0이다. 얘를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그럼 얘를 방금 내가 얘기했던 얘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y는 2x라는 애가 있어. 근데 그 중에 y는 2x 위에 있는 무언가의 점 중에 뭐를 찾을 거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만나는 점을 찾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y가 얘니까 그 y를 여기다가 대입해 볼 거야. y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면 방정식으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래서 y에다가 뭔가를 대입해 볼 거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2x라는 애가 만들어져. 그럼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방정식으로 바뀔 거야 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뭐냐? 2차 함수라는 건 xy의 관계.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게 그래프. 인 거고, 그럼 2차 방정식, 우리가 왜 2차 함수를 배우기 전에 꼭 2차 방정식을 배워야만 하느냐? 2차 방정식은 뭘 의미한다? 함수에서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뭐와 뭐의 교점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이야. 그걸 우린 x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은 곧 x절편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되는 거야,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일단 첫 번째 단원에 나와 있는데 이 단원, 여기 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나오는 이 단원의 이름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그냥 2차 방정식 따로, 2차 함수 따로인 건데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건 뭐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는 단원이에요. 2차 함수가 아니라. 알겠죠? 그런 거니까 뭐다 어떤 관계성을 지닌다? 2차 함수는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고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가 중3 때 배웠는데 이제 나은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하긴 할 건데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는 단원인 거고 2차 함수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건 뭐다?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들 뭐 인수분해부터 시작해서 뭐 근해 공식 그다음에 뭐 근각계수의 관계, 판별식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지 뭐 켤레근 이런 것도 있었고 걔네들을 활용해서 2차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2차 방정식은 앞으로 2차 함수와 무언가와
뭐 그게 직선일 수도 있고 뭐 x축, y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뭔진 몰라. 근데 2차 함수와 무언가와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방정식을 그냥 우리들끼리 교점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차피 교점을 구하는 식입니다. 방정식.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그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뭐다? y에다가 뭔가를 대입하거나 아니면 함수끼리면 그 함수들을 같다라고 두는 과정입니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2차 함수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얘만 알면 2차 함수 다 풀 수 있어. 우리가 2차 방정식 배웠던 거 가지고. 사실 배울 게 없어 더 이상. 그럼 끝내면 돼 이제? 네. 근데 이제 중3 께 완벽하지 않죠. 나나. 아니, 너가 말했잖아. 너가 말했잖아. 중3 께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 아니 근데 기억이 안 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도. 왜 보내실까요? 근데 나는 어차피 일찍 끝나도 저 범준이가 일찍 안 끝나는데 어차피 똑같잖아. 진짜 오빠 술을. 아, 오빠도 일찍 끝내버려? 오빠는 놓고 가면 안 되나? 자, 봅시다. 이렇게까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알았죠? 그치? 나중에 또 딴소리 하지 마. 2차 방정식은 뭐다? 2차 함수의 교점에 대한 x좌표를 구하는 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2차 함수의 교점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상 2차 함수의 교점을 해석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나오는 게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중학교 때 봤던 거와 조금 다르게 풀어야 되는 게 몇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썼던 거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면 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맞아? 여기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우리 방정식에서도 얘기했었는데 a가 뭐면 안 된다? a가 항상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얘를 2차 함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어떻게 있었느냐? A가 음수일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가 있었어요. 그치?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생겼니? 아니다. 몰라. 이렇게. 그치? 위로 볼록 이렇게 생겼죠? 그치?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겼죠? 그치? 이게 헷갈리면, 얘들아,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부등식을 밑으로 내린다 생각하면 돼. 나중에 너네가 익숙해지면 헷갈릴 일이 없어. 그리고 사실 헷갈리면 안 돼. 근데 혹시나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부등식을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지.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야. 또 얘를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헷갈리면 혹시나 A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가 헷갈리면 이렇게 부등식을 밑으로 내려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제 그럼 헷갈릴 일이 없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게 이 점. 이 점 우리 무슨 점이라고 불러? 꼭지점. 그쵸?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근데 너네 꼭지점 어떻게 구해? 그거는 인수분해 해요? 인수분해? 무슨 식으로 바꿔? 그치,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죠? y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어떻게 바꿔? 이 두 개를 가지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바꾸겠네? 맞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니까? 1이 생기니까 뒤에다가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3을 더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였지? 아,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뀌겠구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로 바뀌겠구나.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 거야? 그치, 1,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2차 함수는 내가 이렇게 딱 잘랐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어때? 같아요. 좌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축이라고 부르고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불러.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불러. 그러면 봐봐, 이 축은
요 축은 내가 이 점을 찍든 이 점을 찍든 이 점을 찍든 어떤 점을 찍든 간에 어떤 좌표가 일정할까? 봐봐.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저 축은 어떻게 생긴 거야?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내가 이 위에 어떤 점을 찍든 간에 뭐가 동일해? X좌표가 동일해. 맞나요? 그럼 얘는 만약에 꼭지점을 얘라고 했을 때 1,2라고 했을 때 이 축은 몇일까? X좌표가. 이 점이 1,2인 점이야. 근데 축이 그 꼭지점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잖아. 그럼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좌표가 몇일까? 1이겠죠. 그래서 우린 이 축을 뭐라고 부르느냐? X는 1인 애들이다 라고 불러.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죠? 그치? 근데 봐봐. 축에 대하여 뭐다 라고 했어?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죠. 내가 2차 함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 나은아, 여긴 몇일까? 거기는 2. 2. 여긴 몇일까? 거기는 4. 그럼 요 가운데 몇일까? 거기는 1, 0. 네? 3? 3이겠죠? 그럼 얘는 X는 3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 네. 맞나요? 그럼 X는 3이라는 애가 뭐가 되는 거야? 축이 되는 거야? 맞죠? 왜 축이 가운데 있어? 2차 함수는 축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어. 맞나요? 그러면 봐봐. 2와 4가 있는데 가운데 3이 있어. 어떻게 구한 거야? 그치? 더한 다음 나누죠? 맞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이 근을 알파라고 둬. 이 근을 베타라고 둬. 그럼 얘는 뭐가 돼? 알파.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뭐로 나눈다? 2로 나눠. 알파 더하기 베타를 보니까 뭐가 떠올라?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무슨 관계? 2차 방정식에서 관계가 들어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 무슨 관계? 근각에서의 관계죠?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를 보니까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근각에서의 관계가 떠올라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였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맞죠? 마이너스 A분의 B를 2로 나눴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축을 어떻게 구할 거냐? 마이너스 A분의 B를 2로 나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구할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축을 왜 얘기하느냐? 그리고 축이 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함수에서 중요해지느냐? 우리 꼭지점 구하는 거 귀찮지 않아? 안 귀찮아? 구해야 돼요? 네.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꼭지점이야,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귀찮지, 그치? 귀찮지. 근데 봐봐.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함수는 뭐와 뭐의 관계? X랑 Y의 관계를 X랑 Y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함수야. 그치? 그럼 X가 뭔가 하나로 정해져. 그럼 Y도 어떻게 돼? Y도 정해지는 거야. 반대로 Y가 뭔가 하나로 정해져. 그럼 X도 정해지는 거야. 맞죠? 봐봐. 꼭지점이 있어. 꼭지점의 X좌표는 뭐와 동일해? 축과 동일해. 맞죠? 다시 꼭지점에 무슨 좌표는? X좌표는 뭐와 같다? 축과 같다. 맞나요? 그럼 그 축은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한다.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건 요거랑 요거 말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축을 구했어. 그럼 뭘 구하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를 구했네. 너네 꼭지점의 X좌표를 구했어. 근데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넣어요.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는. 축을 알기 때문에. 그럼 봐봐.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빨라지거든. 이렇게 써볼게. y는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어. 일부러 개수 좀 더럽게 한 거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 너네 이렇게 했을 거야. 최고차항에서 3으로 묶고 x제곱 플러스 3분의 5x가 있어. 그럼 얘를 뭐 해? 반의 제곱을 하죠. 얘를 반으로 나누면 뭐가 돼? 6분의 5가 되고요. 제곱을 하면 뭐가 돼? 36분의 25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빼. 뭐를 또 빼? 36분의 25가 밖으로 나오면서 3이 곱해지니까 여기 3을 곱해서 빼. 이렇게 돼. 이걸 전개해.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는 축을 구해라. 축은 뭐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2a니까 몇 분의? 6분의 5. 끝입니다. 축을 구했어. 근데 꼭지점을 구하래. 뭐 하면 돼? 얘를 여기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나옵니다. 뭔 소린지 이해가? 여기까지 괜찮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꼭지점을 구하는,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2차 함수에서는. 축은 무조건 구해야 돼.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축을 안 구할 수는 없어. 알겠지? 완전 개념 문제에서는 축을 안 구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에서는 축을 활용해서 뭔가를 풉니다. 왜?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성질은 2차 함수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성질이야.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성질은 2차 함수만 가져. 그럼 만약에 너네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야. 근데 2차 함수 문제를 내야 돼. 근데 2차 함수만 갖는 성질이 있어. 그럼 무조건 낼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래서 모의고사든 학교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2차 함수 문제가 나오면 축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축은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2a분의 b의 과정으로 구한다. 그리고 만약에 꼭지점을 구해야 되면 그 마이너스 2a분의 b를 구해놓고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지금까지 뭐 한 게 없는데? 이런 거 외우지 마. 꼭지점의 좌표는 얘, 얘다. 외우지 마. 알겠지?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축을 구한 다음에. 외우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ABC의 부호가 나오는데, ABC의 부호는, 만약에 ABC의 부호를 찾으라 그러면 그냥 그래프 그려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프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A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결정짓죠. 맞죠? 그 다음에 B는 앞으로 뭘 찾느냐? 축의 위치를 가지고 찾아요. 축이 어디 있느냐? 축이 어디 있느냐로 찾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C는 X축과의 교점. 이걸 뭐라 불러? 다시 Y축과의 교점. 이걸 뭐라 불러? Y절편이라고 불러요. 너네, Y절편 어떻게 구하니? 그치? X에다가 0 집어넣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니까 그냥 Y절편은 C가 돼. 그래서 C의 부호를 찾기 위해서는 뭘 봐라? Y절편을 봐라.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얘들아, 그러면 방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마풀 개념 익힘 1번 한번 풀어보세요. 마풀 개념 익힘 1번.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이제 30분만 하면 돼. 30분 하면 되니까 좀만 힘내서 봅시다. 뭐 해요? 마풀 개념 이거예요? 1번 풀어봐, 1번. 응. 저도 모르지? 모르지 않아? 일단은 그래프 뽑아줬으니까 일단은 풀어봐. 알지? 아는 내용만. 알겠지? 어차피 개념 설명은 한번 할 거야. 한번 할 건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아는지
쭉 한번 풀어보세요. 앞에서부터 천천히. 설명은 한 번씩 다 할 거야, 다시. 이름표를 내고 갔다는 얘기인 건가? 그럼 이제 뭐가 빠졌어?
나 진짜 안. 잘 풀었어? 다 풀었다. 나한테 이제 반말도 하는 거야? 아, 다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아니, 깨달음 너무. 그럼 내가 이제 뭐라 대답해야지? 아, 그랬냐? 이렇게 대답하면 돼? 저 감기 걸려가지고 너무 심각해요. 너무 나약해요. 나둔데. 너가 나한테 근데 옮겼구나. 아, 네? 아니에요. 제가 진짜 잘 옮아요. 나 진짜 안 옮아. 저는 진짜 감기를 옮는 적이 거의 없어요. 너네 중에 두명 걸리면 무조건 나도. 아니, 봅시다. 이 꼭지점 완전 제곱식 좀 그만해. 이제. 완전 제곱식 의도적으로 하지 마. 어차피 중학교, 중3 때 학교에서 엄청 할 거야. 선생님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의도적으로 쓰지 마세요. 알겠지? 이제 어떻게 하겠다? 꼭지점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일단 뭐부터 구한다? 마이너스 2a. 그치, 축부터 구한다. 그러니까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1이야. 지금 a가 1인 거야,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면 뭐가 나오는 거야? K. 그냥 k가 나오는 거죠. 그냥 k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a 분의 b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없어지고 2 없어지면서 그냥 k만 남겠지. 그치? 근데 우린 뭐도 구해야 돼? y좌표도 구해야 되잖아.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x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그거를 집어넣어라.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k제곱에 마이너스 2k제곱에 플러스 k제곱에 플러스 4k 플러스 5야. 그럼 얘네들 전부 다 지워지네. 그럼 뭐만 남겠네? 4k 플러스 5만 남겠네.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게 맞네. 4k 플러스 5만 남겠네. 그러니까 꼭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k, 4k 플러스 5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위에 있다? 얘가 얘 위에 있구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그럼 집어넣으면 4k 플러스 5는 k 플러스 1이다. 해서 다 왼쪽으로 넘겨서 k 끝 넣어주면 되겠죠. 됐어? 진이 괜찮니? 너도 오늘 상태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근데 한번 봅시다. 또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대. 어떤 점이 1사분면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치, x, y 좌표가 둘 다 양수여야겠죠? 그럼 또 꼭지점을 얘기했으니까 꼭지점 또 구해. 그러니까 한 명씩 불러볼까? 누구부터 부를까? 네요. 그래. 이게 제일 쉽거든. x는 몇? 아니, 플러스 2분의 2m. 그러니까 뭐가 나와? m. m 나오겠죠? 그치? 그리고 y 값은 어떻게 구해? y 값은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했었지? 아, 내 컴퓨터에 한글 파일에 지금 열려 있을 거거든? 중3 진단 테스트. 그거 보고 좀. m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다 지워지면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뭐여야 된다? 둘 다 1사분면에 있어야 된다. 그럼 얘가 양수다, 얘가 양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둘 다 양수면 되겠지? 그래서 m은 2보다 작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 정답은 m은 0보다는 크고 2보단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질문! 네? 너네가 2차 함수를 어려워하잖아. 네. 그치? 우리 진단 테스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진단 테스트 봤을 때 어땠어? 2차 함수는 주르륵 다 틀렸죠? 뭐 아닌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주르륵 다 틀려요. 2차 함수가 어려운 게 맞아. 저는 안 틀려요. 갖고 올까 지금? 아, 너네 시험지 채점한 거 못 봤지? 네. 몇 점인지는 안 알아요. 지금 어, 맞아. 내가 어머님들한테만 얘기했거든. 엄마도 모르는데요. 얘기는 했는데. 이제 몇 개 틀렸고, 어디서 틀렸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차 함수가 어렵잖아. 근데 내 주 종목, 이 함수야. 왜요? 근데 왜 그걸 지금 전공으로 택하셨어요? 난 함수가 재밌어. 그 반응 뭐야? 그 반응 뭐야? 근데 이제 함수가, 그러니까 내가 왜 주종목이라고 하냐면, 함수는 그래프야.
근데 너네가 함수를 대체로 어려워해. 2차 함수부터 시작해서 2학기 때 나오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2학년 때 나오는 3차 함수, 4차 함수, 뭐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함수가 되게 많아. 함수가 모든 과목에 다 있어. 공통수학 1에는 2차 함수, 공통수학 2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대수에는 삼각함수와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미적분 1에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 다음에 미적분 2에는 초월함수. 그러니까 함수가 모든 책에 다 있어. 근데 나올 때마다 어려워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중3 때도 함수를 배워, 고1 때도 배워, 고2 때도 배워, 고3 때도 배워. 근데 몇 년째 배우는데 함수를 어려워해. 맞잖아. 맞잖아. 도대체 함수에 대해서 몇 년을 다루는데, 그리고 사실상 고등수학은 함수가 대부분인데 나올 때마다 어려워해, 함수를. 선생님은 쉬우셨구나. 그래서 그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 당연히 이제 개념을 모르면 어떤 문제든 못 풀어. 그게 함수 문제든 아니든 개념을 모르면 어떤 문제든 못 풀어. 그래서 개념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하긴 해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함수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는 걸 귀찮아해. 자꾸 머리로 생각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식으로 풀려 그래. 그러니까 어렵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프가 중요하니까 그려. 안 그릴 거잖아. 너네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서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프를 안 그리고 조금 어렵게 푸는 방법이 있어. 그럼 둘 중에 뭐를 택할 거야? 쉬운 방법을 택할 거야? 그러면 다행이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야?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 자체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 싫은데요? 그냥 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걔도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아니지, 얘는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되는 거지. 왜냐면 그냥 꼭지점만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했잖아. 꼭지점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지 말고 축으로 구해라. 그래야 좀 더 쉽게 풀린다. 쉽게 풀린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려워. 얘는 개념 문제니까, 그리고. 개념 문제니까 그냥 개념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귀찮아 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걸 나도 귀찮아해. 아이패드 보면 편하게. 그런데, 나도 학생 때부터 그래프를 그리는 걸 되게 귀찮아 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방식대로 대충 그려. 근데 대충 그려도 맞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가 그래프를 정말 정교하게 오차 없이 그릴 수 있어? 못 그리잖아. 근데 그래프를 오차 없이 그려야만 맞추는 문제가 만약에 있다 쳐봐. 그럼 불합리하잖아. 그럼 미대 문제잖아, 그거는. 미술 문제잖아. 그게 아니잖아, 수학 문제가. 그러면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문제. 갖다 쓰라고. 그럼 반대로 2차 함수 문제인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어. 그럼 뭐야? 대충 그려도 돼. 사실상. 그래서 대충 그릴 거예요. 근데 그 대충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뭐냐? 일단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틀리겠지. 맞죠? 그리고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개형이라고 불러요. 개형. 위로 있느냐 아래로 있느냐,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따지는 걸 우린 개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래프는 개형만 그리는 거야. 그럼 몇 가지밖에 없어?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근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네. 궁금해? 그러면 2학년 때 기하를 선택하면 돼. 고2 때 기하를 선택하시면 이런 걸 배웁니다. 얘를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해서 배워요. 기하에서. 궁금하시면 하세요. 알겠죠? 좀 좋네. 이런 것도 있어. 이걸 뭐라 불러? 이모티콘 아니야, 이거. 알죠? 쌍곡선이에요, 쌍곡선. 궁금하구나. 꼭 2학년 때 기하를 선택해. 알겠죠? 아무튼, 근데 이 잠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 이 두 개만 그릴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가장 중요하냐? 요 가운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축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그려놓고 문제에서 만약에 X축에 대한 게 나와. 그럼 뭐 하면 돼? X축이 어디 있는지 그리면 돼. 그 다음. 모든 문제에서 X축이 필요한 건 아니야. 특히 함수 문제에서 X축이 그렇게 많이 그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X축이 필요해? 그럼 그려. Y축이 필요해? 그럼 그려. 이런 식으로 그냥 대강대강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정교하게 그려서 맞춰야 되는 문제는 그림을 줍니다. 알겠지? 그런 거니까 대강 그려도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냥 2차 함수는 대강 그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귀찮은 거 아니야. 그래프를 절대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그래프 그려라고 하면 무책임한 거니까
알겠죠? 앞으로 그래프를 어떻게 빠르게 그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4번 볼까? 344번.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항등식에 대한 표현인데 기억나니?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치?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죠? 그럼 어떻게 풀었어? 0이다. 뭐가 0이다? mx 마이너스 2m. 그치? m으로 묶었을 때 x-2로 묶이겠네? 그러니까 얘가 몇이다? 얘가 0이다라는 거죠? 네. 맞죠? 얘가 0이어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게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럼 x는 몇이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점이래? 2차 함수의 무슨 점이래? 꼭지점이래? 그럼 얘는 뭐가 되네? 꼭지점의 무슨 좌표? x좌표. 그럼 얘는 뭐겠네? 축이겠네. 꼭지점의 x좌표가 곧 축이 되는 거니까. 맞나요? 근데 그 축은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m으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m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끝입니다. 네? 네? 너무 쉬워서 당황했지? 근데 m이 왜 나와요? 아, 알았다. 아, 잠깐만요. 질문. 여기 a가 1이고 b가 m이야. 그래서 축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m. 그래서 2분의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축을 알아두면 편하다니까. 네.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축으로 안 풀려면 또 완전 제곱식을 해야 돼. 또 완전 제곱식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두 문제만 더 하자. 너무 좋지? 근데 있잖아요. 이게 하면은 그러면 일단 또 할 때도 아, 할 게 너무 없어서 그럼 더 하자. 안 돼요. 더 말씀을 천천히 풀게요. 아니, 하고 뒤에 그 단원 종합 문제 풀면 되지. 쭉 넘어가서. 또 단원 종합 문제 있잖아. 뭐야? 단원 종합 문제 있으니까 단원 종합 문제 풀면 되고 아니면 숙제 프린트 따로 줄게. 아니, 지금 문제 풀게요. 아, 태연이만 주면 안 돼요? 오, 없어요. 왜 그냥 여기 벌써 많아. 봅시다. 2번. 넓이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쭉 뭐라고 나와 있네요. 보시면 x는 2가 축이고요. 그 다음 y는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고 c가 0,3일 때 a, b, c의 넓이가 9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잘 봐. 여기가 3이야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야만 하면 이렇게 준다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야 되는 문제인가 봐.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크게 일단은 여기 3. 그러면 지금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9래. 그럼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2분의 1 곱하기 뭐 곱하기? B-A. 그치, B-A. 그러니까 BAB의 길이. 맞죠? 곱하기 몇? C. 그게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요만큼이 높이인 거니까. 맞죠? 근데 그게 몇이다? 그게 9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18이고 얘가 넘어가면 6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뭘 준 거구나?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준 거구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부터가 제일 문제야. 여기서부터가 생각 없이 푸는 거야 사실. 여태까지 너네는 2차 함수를 별로 큰 생각을 안 하고 풀었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뭐냐면 여기가 6이야. 그럼 내가 여기를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둬. 그럼 얘는 몇이 될까? A 플러스 6이 되겠구나. 그러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A와 A 플러스 6을 근으로 갖네.
즉, 뭘 지나네? a, 0과 a 플러스 6, 0을 지나네. 맞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y는 fx니까 지금 a를 갖다 썼으니까 뭐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라고 한번 써볼게. 근데 얘가 뭘 지나? 얘와 얘를 지나네. 즉 y가 몇인 점을? y가 0인 점을 찾아보니 a와 a 플러스 6이네. 그럼 얘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야? 최고차항에서 p에 x-a 곱하기 x-a-6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맞아?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봤더니 a와 a 플러스 6이 근인 거니까. 2차 방정, 얘가 0일 때 2차 방정식에서 이 말이야. 2차 방정식에서 a와 a 플러스 6이 근이니까 이렇게 쓰겠네. 그 다음 뭐해? 이걸 전개해. 전개하고 뭘 해? x는 2가 축이니까 a를 찾아, 그걸 가지고. 바보라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데 거부감이 없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앞으로. 알겠어?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이 함수는 뭐에 대하여 대칭이다? 축에 대하여 대칭.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근데 축이 몇이야? 그럼 2를 기준으로 6을 어떻게 할까? 반으로? 쪼개고 있겠죠? 그럼 몇씩 가는 거야? 그럼 여긴 몇? 5.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2를 기준으로 3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아, 그럼 이번엔 두 근이 뭐네? 마이너스 1,0과 5,0이네. 그럼 fx, y는 뭐겠네? 최고차항의 수가 뭔진 몰라. 그치만 마이너스 1,0,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얘는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구해? 아, 얘도 지나. 얘는 0,3이라는 y 절편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보시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근데 3을 지나야 된대.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을 넣으시면 돼요. 왜 5분의 3? 0 한 번 넣어봐. 여기다가 y는 0 넣어보면 여기 a라고 쓰면 a에 1 곱하기 마이너스 5잖아. 근데 그게 3인 거잖아. 그럼 얘네들을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5분의 3인 거지. 최고차항 개수가. 괜찮아? 질문! 이해했다. 이해했어? 질문 없어? 얘들아, 2차 함수는 어려운데 가장 중요해. 2차 함수를 잘해놔야 아까 얘기했던 모든 함수들을 잘할 수가 있어. 2차 함수를 못하면 3학년 때까지 고생해.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는 굉장히 천천히 나갈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굉장히 천천히 나갈 거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질문하세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마. 얘 이거. 우와. 이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347번 봅시다. 347번에 2번 볼게. 347번에 2번. 이거 왜 생겼어요? 보자마자 풀기 싫어? 너무 생겼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2차 함수 fx, gx가 있대요. fx, gx가 있는데 뭐라 쭉 나와 있고 결론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치? 그럼 쟤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네. 일단 쟤는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럼 너네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구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원밖에 없어요. 그치?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애들 중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원밖에 없어. 그럼 얘 원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지워. 이게 아니라 없는데 문제에 나왔으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치?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잘라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라다가 어떻게 붙일까? 여기 이만큼 이렇게 잘라요. 그치?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어디다 붙이면 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죠. 괜찮아? 요만큼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뭐가 돼? 평행사변형이 되겠구나.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겠다? 밑면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되겠다? AD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근데 지금 문제 하나씩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 A는 X좌표가 1이고요. D도 X좌표가 1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돼? 아, X좌표가 1인 애들이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무슨 좌표를 구하면 나오겠네? Y좌표를 구하면 나오겠네?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 X값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또 얘는 4. 그럼 요 길이는 3이 나오겠죠? 맞니? 괜찮아. 4에서 1 빼면 되는 거니까.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야. 여기 어떻게 구해? 여기 1이야. 여기는 문제에 뭐라고 나와있어? X좌표 4라고 나와있죠? 그럼 요 길이는 3이겠네. 그래서 답은 3, 3은 9네. 왜 나는 이해하세요? 평행사변형이니까.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 네. 너무 쉽지? 너무 쉽죠? 그 다음에 3번. 여기까지 하고 끝내자. 빨리 하면 빨리 끝내줄게. 5분 남았는데. 시계를 또 봤어, 그새? 아까 했던 거 A는 어떻게 구한다? A는 위로 볼록. 그치,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에 따라서 부호를 찾는 거였고요. B는 뭐로 구한다? 축으로 구한다. 그 다음에 C는 뭐로 구한다? Y 절편으로 구한다. 얘기했던 거지.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네. 그럼 A는 양수, 음수? A는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근데 지금 축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근데 A가 음수네?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럼 B는 뭐 해야 돼? B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2가 넘어가면 어차피 0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B는 플러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C, Y절편 어디니? 플러스죠. 그래서 C도 양수다. 이렇게. 괜찮아? 근데 4번, 5번 어떻게 할래? 저거는 어린 거예요. 마이너스 2를 넣어요. 있잖아요, 저기. 화내지 말고. 이거 어떻게 구할래? 4A-2B 플러스 C는 어떻게 구해? X가 몇일 때야? 마이너스 2일 때를 의미하죠? 여기다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좌표는 0. 그래서 4번은 0인 거고요. 근데 5번은? 5번은 어떤 부호를 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0보다 큰 게 두 개나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할까, 5번? 양수예요. 왜? 0보다 큰 게 두 개나 있으니까. 심지어 A는 그냥 A인데, B랑 C는 2도부터 4도부터 있으니까 진짜 커지고. 그리고, 우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맞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마이너스 2와 4를 줬지? 네.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에 아까 했던 거? 그치,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지? 그럼 전개해보면
전개해보면 ax 제곱에 이렇게 하면 2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8a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b고 얘가 c인 거야. 아, 맞지? 그래서 그걸 저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에 c 마이너스 4c니까 마이너스 32a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35 a인데 a가 음수니까 얘는 뭐겠구나? 양수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 똑같이 푸시면 되고 혹시나 349번에 얘를 까먹었을까봐 얘는 뭐야? 저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음수라는 둘 다 음수다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가 앞에 생기려면 둘 다 음수다라는 거고 얘는 둘 다 음수예요. B가 음수고 C는 양수다. 분모가 음수고 분자는 양수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렇게 따져주시면 돼요. 알겠지?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우리가 복소수에서 배웠던 건데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이렇게 바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마풀 특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풀 특강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해서 알려줄 거고 어차피 가우스교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1분 빨리 끝났어요. 좋지?